안녕하세요. 선의 내린테리어 임직원 여러분. 5월 정기안전보건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교육 주제는 심폐소생술입니다. 대부분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 번쯤은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교육을 자주 받지 않는다면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잊혀진 기억을 되살린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이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될 때 인공적으로 호흡과 혈액순환을 유지함으로써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을 유지시켜 사망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만약 가정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5분 내에 뇌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장정지 초기 5분의 대응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먼저 심정지 발생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암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31.6명,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8.9명이 발생하여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위암보다 더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성별 발생 현황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약 20명 이상 2배 가까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아 자신과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암보다 많은 발생률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당장 내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장소에 대하여 확인해보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 발생 건수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발생 건수보다 2배 가까이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 장소와 더불어 사망률 또한 가정에서의 사망 확률이 다른 기타 공공장소 등 다중에 사람에 노출되어 있는 곳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심폐소생술이 왜 필요할까? 앞서 살펴본 내용으로 보면 인구 10만 명당 40명 밖에 안 되는데 또한 난 아직 한 번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없는 걸 하고 지나치지 말고 언제나 나 또는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 증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도 생존율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2.4배의 생존율 증가를 보여줍니다. 이번 그래프를 보면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과거와 달리 많이 인식하고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11년간 시행률은 13배 증가하였고 생존율 또한 4배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연령별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인 심정지의 경우 심폐소생술. 심장정지 생존사슬. 첫 번째 심장정지 인지와 구조 요청. 둘째 목격자 심폐소생술. 셋째 심장충격 즉 제세동. 넷째 전문소생술. 마지막으로 소생 후 치료의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구조자에 의한 기본 소생술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먼저 현장 안전을 확보합니다. 그 후 심정지 환자의 어깨 등을 두드려 깨우며 의식상태 반응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구조 요청 및 119에 신고 후 자동 심장 충격기를 주변의 사람을 지목하여 요청합니다. 그리고 119 구급상황 상담 요원의 조언에 따라 심폐소생술의 실시 및 구급조치 행동을 취합니다. 다음 호흡을 확인하여 정상호흡으로 돌아왔을 경우는 환자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며 구급대 도착을 기다립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 호흡일 경우에는 가슴압박 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깊이 5cm로 분당 100에서 120회로 가슴압박을 하며 인공호흡을 할 의지가 있고 교육받은 구조자는 표준 심폐소생술 비율에 따라 가슴압박 30회당 인공호흡 2회의 비율로 시행합니다. 가슴압박 소생술 시행 중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합니다. 먼저 전원을 켜고 자동심장충격기 음성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심장 리듬을 분석하여 심장충격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 심장충격을 실시한 후 2분간 가슴압박 소생술을 실시하고 이를 반복합니다. 심장충격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2분간 가슴압박 소생술을 반복적으로 취합니다. 실시 중 구급대 도착 또는 환자가 움직이거나 정상 호흡 회복 때까지 반복합니다. 심정지는 성인과 영아, 소아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성인은 심장이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으로 수축하는 심실세동이, 기저질환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먼저 발생한 후 심정지가 발생하며 영아, 소아의 경우는 기도나 환기 문제로 인한 1차성 호흡정지 후 심장정지가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하여야 할 행동은 전화로 구급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성인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의 대처와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현장 상황의 안전과 감염의 가능성 확인 후 환자의 움직임과 호흡을 확인합니다. 둘째,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한 경우에는 주변에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도움 요청은 한 사람을 지목하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색 티셔츠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 후 주변에 자동 심장충격기를 준비를 요청합니다. 신고 후 휴대폰은 스피커폰 또는 핸즈프리 기능을 활성화해서 구급상황 상담 요원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구급상황 상담 요원에게 전달해야 할 사항으로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위치, 응급상황의 내용,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수, 환자의 상태, 환자에게 시행한 응급처치 내용 등을 설명합니다. 셋째, 환자의 가슴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지 또는 코나 입으로 숨을 쉬는지 등을 그림과 같이 손가락을 올려 호흡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넷째, 가슴 압박. 환자를 바로 누운 자세로 눕힌 뒤 환자의 옆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시행하고 구조자는 손가락을 펴거나 깍지를 껴서 압박할 때 손가락 끝이 환자의 가슴에 닿지 않도록 시행합니다. 좀 더 자세한 방법은 교육 끝 부분 동영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슴 압박을 시행할 때에는 약 5에서 6cm 깊이로 충분한 압박과 이완을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시행합니다. 구조자는 가슴 압박을 시행할 경우 많은 체력 소모가 됩니다. 전문가라 하더라도 혼자 장시간에 가슴 압박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에는 교대하며 시행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교대 시점은 구조자의 피로도 누적으로 압박 깊이가 줄어들 때 가슴 압박 2분마다 또는 5주기마다 교대합니다. 교대 시 주의할 점은 구조자는 옆에서 미리 교대할 준비를 취하여 가슴 압박이 10초 이상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후 다음과 같은 경우 심폐소생술을 종료합니다. 첫째, 환자의 맥박과 호흡이 회복된 경우. 둘째, 의료인 또는 응급의료 종사자가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인계받은 경우. 셋째, 지쳐서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넷째, 의사가 사망선언을 할 경우 등입니다. 심폐소생술 중단 후 환자의 회복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힌다. 옆으로 눕히는 이유는 혀나 구토물로 인하여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함입니다. 회복 후 충분한 기도의 확보가 되지 않아 2차 심장정지 예방에 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여름철 물놀이 사고 시 발생하는 익수자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익수자는 빠르게 저산소혈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처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물놀이나 선박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과 구조, 구급 등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아 더욱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비의도적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세 번째 높은 주요 원인입니다. 익수자 심폐소생술은 4가지 상황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째, 목격자 심폐소생술로 목격자가 그 장소에서 가슴 압박과 동시에 인공호흡 실시. 둘째, 익수 환자에 대한 제세동 즉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셋째, 충분한 구조자의 숫자가 확보된 경우 보트 위에서의 심폐소생술을 고려. 넷째, 물속에서의 소생술로 물가로 데려오기 전 1분간 물속에서 인공호흡 시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아에 대한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아 심폐소생술. 소아 심정지의 주원인은 1세가 넘은 소아에게서는 가장 흔한 원인이 외상으로 인한 심정지이며 따라서 성인에서의 급성 심정지와 달리 소아의 심정지의 상당 부분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소아의 경우 보호자의 안전에 관한 인식 및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아의 심폐소생술은 성인의 심폐소생술과 일치하나 일부분 차이가 있으니 해당 부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소아 또한 심폐소생술 전 목격자가 취해야 할 행동은 성인 심정지 환자와 같은 순서로 행합니다. 첫째, 반응이 없는 소아 발견 시 현장 안전 확인을 먼저 하고 둘째, 119 신고 및 자동심장 충격기를 주변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셋째, 호흡 확인을 하며 망설이지 마시고 10초 이내에 빠른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즉, 성인과 마찬가지로 기본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같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아 심폐소생술 또한 현장 상황의 안전과 감염의 가능성 확인 후 환자의 움직임과 반응 확인, 어깨를 두드려 깨워보기 등을 시행합니다. 특히 소아 환자 발생의 경우 주변 소아들의 안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둘째, 신속한 119 신고 및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성인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반응 없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변에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셋째, 소아의 호흡 확인은 성인의 경우보다 좀 더 신속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호흡 및 비정상 호흡 판별이 되면 심폐소생술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아 심폐소생술의 순서는 소아가 반응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상태라면 119 신고 및 자동심장 충격기 준비 요청, 가슴 압박 실시, 압박 깊이 4에서 5cm, 압박 속도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시행합니다. 또한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도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슴 압박. 압박 깊이 4에서 5cm의 충분한 압박과 이완.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압박. 인공호흡. 소아가 반응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상태라면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 실시. 이때 각 호흡은 1초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성인과 달리 폐의 크기가 작아 1초 이상 인공호흡은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공호흡 실시 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성인과 같은 30대 2의 비율로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영아 심폐소생술.
영아 심폐소생술, 영아가 반응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상태라면 119 신고, 가슴압박 실시, 압박 깊이 4cm 흉곽의 3분의 1에 해당, 압박 속도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실시. 영아의 인공호흡, 구강대 구강 또는 구강대 비강 인공호흡, 소아와 같은 1초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영아의 가슴압박은 4cm의 충분한 압박과 이완을 실시하되 그림과 같이 두 엄지 가슴압박이나 두 손가락 가슴압박법을 실시합니다. 속도는 성인과 같은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실시합니다. 성인, 소아, 영아, 가슴압박 방법을 정리해보면 압박 깊이는 성인 두 손으로 5에서 6cm, 소아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4에서 5cm, 영아 두 손가락으로 4에서 5cm로 실시하고 속도는 모두 같은 속도로 분당 100에서 120의 속도로 실시합니다. 다섯 번째,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의 구성 1. 전원 버튼 2. 가슴 패드 3. 전기 충격 버튼으로 구성됩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 첫째, 전원을 켠다. 둘째, 2개의 패드 부착. 셋째, 심장 리듬 분석. 넷째, 제세동 시행. 다섯째,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이와 같은 순서로 구급대 도착 전 2분 간격 정도로 반복합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는 어디에? 공공보건 의료기관, 소방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저희 회사 선해낼 인테리어는 1층 현관 출입 시 방향으로 좌측면 전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위치 판별이 힘들 경우 응급의료정보 제공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변에 배치된 자동심장 충격기를 검색하고 질의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내가 해도 괜찮을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의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사항으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성인, 소아 심장 충격기 차이. 소아에게는 소아용 에너지 조절이 필요하나 조절 장치 또는 패드가 없을 경우 성인용 사용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의심 환자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 또는 감염 의심 환자에 대한 기본 소생술. 첫째, 구조자는 감염 차단을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착용. 둘째, 환자를 확인할 때 구조자의 얼굴을 환자의 얼굴 가까이 가져가지 않도록 주의. 셋째,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거나 코와 입을 천이나 수건 등으로 덮을 것을 권장합니다.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얼굴 가리기.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거나 코와 입을 천이나 수건 등으로 덮을 것을 권장합니다. 환자의 호흡기에서 배출될 수 있는 분비물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감염병 의심 환자 또한 기본 소생술은 여타의 심폐소생술과 동일하며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개인방역 실시, 보건당국 연락 후 격리 및 검사를 실시합니다. 심폐소생술 실시 후 개인방역 및 검사는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조치로 손 씻기, 의복 갈아입기, 코로나 등의 검사 실시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효율 CPR의 필요성은 깊고 최소 5cm, 빠르고 분당 100회에서 120회, 강하게 압박 후 완전한 이완을 합니다. 여기에서 가슴압박 중단은 최소화하며 과도한 인공호흡은 피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육한 내용을 좀 더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숙지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위급한 상황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장 정지 환자를 발견했다면 119 구조 요청부터 하고 지체 없이 가슴 압박을 시작한 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을 반복하면 다시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습니다. 심장 정지 환자를 살리는 응급처치.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급성 심장 정지 발생 환자는 3만 3천여 명, 사망자는 3만여 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2,900여 명의 약 10배에 해당합니다.
심장정지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가정이 약 44%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생활하는 여러 공간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이 멈춘 뒤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약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되며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약 4배에서 5배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정지가 5분 이상 경과되면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08년 1.9%에서 2021년 28.8%로 13년 전에 비해 약 15배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 역시 2006년 2.3%에서 2021년 7.3%로 15년간 3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경우의 생존율은 11.6%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생존율 5.3%보다 약 2배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두 손으로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자의 반응을 살피세요. 제 말 들리세요? 환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 심장 정지 상태를 의심하고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요. 119 신고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한 후 환자의 호흡을 확인합니다. 심장 정지 환자의 경우 축 늘어져 신체의 움직임과 규칙적인 호흡이 전혀 없습니다. 심장 정지 상황으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불규칙한 호흡을 보이는 것도 심장 정지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심장 정지 상황으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쓰러진 직후 짧게 경련을 보이는 것도 심장 정지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심장 정지 상황으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만약 집이나 거리에서 쓰러진 환자를 혼자 발견했다면 환자에게 다가가 양 어깨를 두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환자의 반응을 살피세요. 제 말 들리세요? 환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 심장 정지 상태를 의심하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휴대폰이나 집 전화로 119를 누르고 구급 상황 요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도와주세요. 환자가 발생한 위치가 어딘가요? 한국동 대한아파트 103동 1004호요. 의식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깨워도 반응이 없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숨을 쉬는 상태인가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환자는 지금 심장정지 상태로 판단됩니다. 구급차를 보냈으니 우선 안심하시고요.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기를 옆 바닥에 놓아두시고 절대 끊지 마시고요.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환자를 평평한 곳에 반듯하게 눕혀주세요. 환자의 가슴을 노출해 주시고요.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고요. 한쪽 손에 손 뒤꿈치를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부분에 올려놓고 그 손등위에 다른 손바닥을 포개어 겹쳐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구급 상황 요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 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거의 검정티에 책가방 맨 남자분, 빨리 119 신고해주세요. 회색티 입은 여성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와 주세요. 심폐소생술은 119가 올 때까지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합니다.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지점에 손 뒤꿈치를 놓고 5cm 깊이로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씩 강하고 빠르게 가슴 압박을 반복합니다. 머리를 뒤로 기울이며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줍니다.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1초씩 2회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때 곁눈질로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장 정지 환자에게 붙여놓으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왔습니다. 가슴 압박할 줄 아세요? 네, 가능합니다. 저 대신 가슴 압박 멈추지 말고 해주세요. 가져온 자동 심장 충격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에 전원을 켭니다. 환자의 가슴에 2개의 패드를 붙입니다.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선에 붙입니다. 패드를 부착하는 동안에도 가능하면 가슴 압박은 멈추지 마시고 음성 지시를 따르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물러나세요. 분석할 때는 가슴 압박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물러나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눌러 심장 충격을 시행합니다. 제세동을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하세요. (1세부터 8세) 미만까지 소아의 심폐소생술은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성인과 마찬가지로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부분에 손 뒤꿈치를 올리고 팔을 수직으로 쭉 펴니다. 한 손 또는 두 손을 사용해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아의 경우 성인보다 가슴의 두께가 작기 때문에 가슴 전후 두께의 최소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4에서 5cm의 깊이로 압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을 불어넣는 방법 역시 다르진 않은데요. 기도를 확보한 후에 코를 막고 입으로 1초씩 2회에 걸쳐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때 너무 세게 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생후 1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영아의 경우 질식,
교통사고, 기타 외상만으로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영아의 심폐소생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환자의 발바닥을 가볍게 치며 의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부탁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가슴 압박은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 중앙의 바로 아래 부분으로 검지와 중지 또는 중지와 약지 손가락을 모은 후 첫마디 부위를 흉골 부위에 접촉시킵니다. 두 개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분당 100에서 120회를 4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이때 시술자의 손가락은 환자의 흉골이 맞닿는 부위와 반드시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줍니다. 첫째, 의식 확인 후 119에 신고를 합니다. 둘째, 분당 100에서 120회, 4cm 깊이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셋째, 손가락을 굽히지 않도록 수직을 유지하며 무한 반복합니다. 음식물 등 이물질로 기도가 막힌 사람은 손으로 목을 쥐고 숨쉬기 곤란해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심각한 기도 폐쇄의 징후를 보이는 성인이나 소아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등 두드리기를 시행합니다. 환자의 뒤로 가서 환자가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도록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발 사이에 구조자의 한쪽 다리를 끼워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해줍니다. 그리고 뒤에서 앉듯이 팔로 감싸고 한 손으로 배꼽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쥔 뒤 주먹의 엄지를 배꼽 바로 위 가슴뼈 아래에 붙이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싸 잡은 뒤 위로 세게 밀치면서 올립니다. 가슴뼈에는 닿지 않도록 하고요. 이물질이 빠져나오거나 소리를 낼 수 있을 때까지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5회씩 반복합니다. 상대방이 임신 부이거나 과체중이라면 복부 대신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 밀어내기를 실시합니다. 아이에게 기도 폐쇄가 일어나면 등 두드리기와 가슴 밀어내기를 시행합니다. 영아의 머리가 가슴보다 아래를 향하도록 팔로 받쳐서 무릎 위에 엎드려 놓습니다. 이후 아기의 어깨뼈 사이를 5번 세게 쳐서 이물질이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등을 치던 손으로 아기의 뒤통수와 목을 받쳐 아기의 얼굴이 위로 향하도록 다시 돌려줍니다. 두 손가락을 이용해 5회 가슴 밀어내기를 실시합니다. 이때 의자에 앉아서 하면 올바른 자세로 영아의 등과 가슴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를 뒤집어서 어깨뼈 사이를 5번 치는 등 두드리기 동작과 뒤집어 5번의 가슴 밀어내기 동작을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또는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교대로 반복 시행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거의 검정티에 책가방 맨 남자분, 빨리 119 신고해주세요. 회색티 입은 여성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와 주세요. 심폐소생술은 119가 올 때까지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합니다.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지점에 손 뒤꿈치를 놓고 5cm 깊이로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씩 강하고 빠르게 가슴 압박을 반복합니다. 머리를 뒤로 기울이며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줍니다.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1초씩 2회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때 견눈질로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왔습니다. 가슴 압박할 줄 아세요? 네, 가능합니다. 저 대신 가슴 압박 멈추지 말고 해주세요. 가져온 자동 심장 충격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에 전원을 켭니다. 환자의 가슴에 2개의 패드를 붙입니다.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선에 붙입니다. 패드를 부착하는 동안에도 가능하면 가슴 압박은 멈추지 마시고 음성 지시를 따르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물러나세요. 분석할 때는 가슴 압박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물러나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눌러 심장 충격을 시행합니다. 제세동을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하세요. 먼저 인터넷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검색합니다. 다양한 심폐소생술 교육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